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이틀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최종 논의해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4명 늘어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지났다며 기존 2,000명 내외였던 위중증 환자 최대 예상치를 1,300에서 1,700명 정도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WHO는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줄었지만 신규 사망자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4주 연속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사망자도 전주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지만 예약률은 1.3%에 그친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표본 조사 범위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아 청소년까지 포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만 명대로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2만 743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2만 719명으로 수도권 50.8%, 비수도권 49.2%입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고령층 감염 비중도 늘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늘어서 현재 1,315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도 375명에 달해서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7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3만 3,217명으로 전날보다 2만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도 1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위중증 환자가 24일 연속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2%포인트 내린 64.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5%,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2.9%입니다. 네,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했으나 한국에서는 4주 연속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 사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0만 5,132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244만 2,195명이 새로 확진된 것으로 보고돼 4주 연속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감소했지만 신규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사망자는 4만 5,711명으로 전주 대비 43%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만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20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만 5세부터 11세로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부터 2017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소아까지 약 307만 명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소아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체 양성률 조사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모든 지역과 연령층이 포함되도록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질병청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시행하고 기존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소아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방역 당국에 대규모 항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당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더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공개적으로 3차 추가 접종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접종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에 앞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순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We're now in a new moment in this pandemic. It does not mean that COVID-19 is over. It means that COVID-19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Just as we've reached the critical turning point in this fight, Congress has to provide the funding America needs to continue to fight COVID-19.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검사, 치료, 마스크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돕기 위해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3만 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앞다퉈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크루즈선 여행에 대해 지난해 말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올렸던 위험 경보를 이번에 아예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거의 풀린 일본에서는 요즘 활짝 핀 벚꽃을 보러 나온 인파로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제막산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지만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분홍 꽃잎이 세상을 환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봄을 상징하는 풍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원 곳곳이 붐빕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벚꽃 명소는 폐쇄되고 관련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규제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元にやっと戻ったかなっていう感じではありますよね。どうしても皆さんこう待ちわびていたっていう感じでは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人も増えていて、なんかだんだん収束に向かっていることをみんな期待し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 한동안 진정됐던 일본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규제를 푼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卒業式とか入学式とかこれで感染拡大することがもう今まで分かってるわけですよね。BA.2 の亜種の話もある。でそういうことでこれからと同時にまだまだ不確定要素がありますから。 일본 정부는 감염과 중증화를 막기 위해 3차 백신을 적극 권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길이 이어졌던 자위대 대규모 접종장과 직장 접종장은 예약이 줄어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백신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オミクロンがもう風邪みたい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るので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と、何回も受けた後の体の心配。まだ半年も経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点で急いでワクチンを
っている意味っていうのが 3차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4차 접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5월 하순 4차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에 접종권 발송 등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중국이 상하이시를 동서로 나눠 교차로 봉쇄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도 이미 곳곳이 봉쇄가 됐습니다. 기습적으로 봉쇄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직 봉쇄가 되지 않은 상하이 서쪽 도심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대형 간선도로에 차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금요일부터 봉쇄를 한다고 했지만 서쪽 지역에도 일부 봉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곳곳에 핵산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尽快使这个疫情过去，尽快使上海恢复到这个过往的。 마트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담장을 둘러쳐 기습 봉쇄를 한 아파트는 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I just woke up and my compound was surrounded with the fence, and that's it. There was no announcement. There was no warning, no information, nothing. 상하이에 사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You know, just go outside and see there is a fence and you are like in a cage. 봉쇄된 아파트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핵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Sometimes it is pretty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when they do it. Like once they did it at 1 a.m. in the morning, so I got really scared. 외출 금지로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동서 분단식 봉쇄로도 상하이의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단 하루 만에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33%가 또 증가해 거의 6천 명이 됐습니다.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코로나19 초기 우한보다 많아졌는데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 반발과 인수위 요청 등으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역 문제와 운영비 상승, 손님 항의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이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규제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요. 또 식품적격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커피나 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산업 생산이 2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5.5로 전월보다 0.2%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음식점과 주점 영업이 주춤하면서 숙박과 음식점 생산이 줄었고 유원지나 스포츠 서비스 이용이 감소해서 예술과 스포츠 여가 등의 생산도 급감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월 120.7로 전월보다 0.1% 소폭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5.7% 감소해서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2달째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 등의 인상으로 내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서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최근 요금 구성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이 각각 올라서 소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의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든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 중인 MRI 장비의 핵심 부품은 자성을 띤 마그넷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11.74 테슬라의 MRI용 마그넷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과하면서 뇌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극초해상도 MRI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뇌 질환 환자가 MRI 장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RI는 뇌, 척수, 디스크, 연골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른 영상 진단 장비인 초음파는 해상도가 낮고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단점이 있지만 MRI는 마그넷의 자기장과 고주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일선병원의 3테슬라 MRI와 연구용인 7테슬라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자기장이 강할수록 선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3테슬라 MRI보다 뇌의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11.74 테슬라의 MRI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마그네트가 세계 최고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컨덕터스 기술팀과 국내 평가 자문단은 내부 온도와 마그넷의 세기 그리고 발생한 자장의 균일성 등에서 모든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에서 영상을 얻고 휴먼에서 영상을 얻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뇌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74 테슬라 MRI가 완성되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 난치성 질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11.74 테슬라 MRI 개발에 나선 가천뇌과학연구원은 연말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명한 뇌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시흥 백오지구에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이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서 시흥 백오지구의 육상과 해상, 공중 무인 이동체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바이오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포럼과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네, 러시아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가운데 일부가 전쟁을 피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0,000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다수는 국내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입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들이 한국에 사는 어머니와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2년 만의 만남. 어머니는 참혹한 전쟁을 피해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Мы переживали, коне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мужчин не выпускали же оттуд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한국에 들어와 살던 아리나 씨도 무려 5년 만에 며느리와 손녀를 만났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묻고 손녀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습니다. Поспокойнее, да. 여기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도착한 알렉산더 씨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Во время войны тяжело. Да, что самое страшное? Ну, страшно, когда взрывы рядом. 판탄 같은 거, 판탄 소리를 들리는 거, Стреляют когда. 사람 죽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은 모두 10여 명. 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여성들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집단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10살 나마니타 양도 헝가리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혼자 들어와야 했습니다. там более да. Была война, там было страшно. Сюда смотри, говорит. А в Корее тихо и спокойно.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로 제한됐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220명이 입국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신분증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하고도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첫째로 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최소 13,000여 명 이상. 대부분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지만 값비싼 항공료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내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빼서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함락이 어렵게 되자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공격을 강화해서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시장. 건물벽이 모두 부서지고 기둥도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평화협상 뒤 군사작전을 줄이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포탄이 날아들어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Бібліотеки, торговельні центри, інше багато насправді будинків, тому що всю ніч ворог гатив по місту Чернігову. 키이우 주변에서도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발목 잡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고 그 사이 북부의 병력을 동부 돈바스로 옮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돈바스는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군들은 자칭 독립국을 선포한 뒤 최근에는 러시아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함락이 어려워지자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й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집중 선언 이후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선을 따라 거의 모든 도시를 포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작전이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평화 협상에도 걸림돌이 돼 협상이 진전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터널은 밀폐된 공간이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도로보다 위험성이 더 큽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에 질식되기 쉽고 탈출도 더 어려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 박사와 함께 터널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